항아리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선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양 도성 박성저 마을, 그 끝자락에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는 백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백정은 소와 돼지를 잡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맡았으되 늘 피와 내장의 냄새가 따라다니니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며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은 말할 것도 없고 양민조차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아무리 마음씨가 곱다 하여도 태어난 신분 하나로 업신여김을 받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당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집 울타리마다 소가죽과 돼지가죽이 널려있는 이 마을은 늘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김만수라 불린 사내가 있었습니다. 칼을 한 번 쥐면 소도 단칼에 쓰러뜨려 양반가에서도 찾는 실력자였습니다. 허나 그의 아들 한결은 아비와 달랐지요. 저는 못해요. 죽이고 싶지 않아요. 개미 줄을 피해 돌아가고 떨어진 참새를 품어 살려내려 애쓰는 정 많은 아이. 살리는 손길을 더 귀히 여기며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소년이었지요. 그 마음씨는 마치 봄눈이 스미듯 따뜻했으나 아비 눈에는 겨울바람처럼 답답하게만 보였지요. 백정마을 언덕 너머에는 몰락한 양민들이 흩어져 사는 초가들이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본디 군역과 세금을 피해 내려온 집안들이나 억울한 빚에 눌려 고향을 등진 이들이 모여든 곳이었지요. 그 속에 어린 소녀 송현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양민의 신분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백정마을 가까이로 밀려와 어린 시절부터 천민 아이들과 뒤섞여 놀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마음씨가 곱고 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옥이 다리를 절며 쓰러진 강아지를 아이들이 돌팔매질하며 몰아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송현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 길로 달려 나왔지요. 그러고는 말 한마디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끝내 돌을 막아내려 온몸으로 어린 짐승을 감싸 안았지요. 눈물만 흘릴 뿐 차마 아이들에게 대들지 못했습니다. 병든 놈은 내쫓아야지. 냄새만 나고 어차피 죽을 것 아니냐. 그만해라. 아픈 게 죄냐? 돌을 던질 힘이 있거든. 차라리 제 몸을 부려 농사나 돕지 그러느냐. 평소에는 조용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던 한결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아비 만수의 모습이 비치는 듯 당당하고 눈빛이 매서웠지요. 내 놈들이 짐승을 괴롭혀서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이냐? 짐승도 하늘이 낸 목숨이다. 당장 꺼져라. 어렸지만 매섭고 당당한 모습에 아이들이 물러나자 그는 송현 곁에 앉아 다정히 속삭였습니다. 강아지 좀 보여줘. 한결은 강아지의 상태를 보고는 헝겊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 한결은 송현을 몰래 찾아와 강아지를 함께 돌봤습니다. 한결과 송현의 정성이 힘이 있었던지 며칠 뒤 아팠던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다시 뛸 수 있게 되었지요. 그 작은 비밀이 두 아이를 이어 주었습니다. 백정의 아들과 양민의 딸. 세상 눈은 엄격했으나 두 아이의 마음만은 봄볕처럼 따뜻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비 만수의 눈엔 아들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백정마을 으뜸가는 솜씨라 하나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이 칼을 거부하니 답답할 수밖에요. 한결아, 백정집 자식이 칼을 잡지 않으면 무엇으로 밥을 벌어먹겠느냐? 아비, 저는 짐승을 죽이는 게 싫습니다. 왜 꼭 죽여야 합니까? 허허, 정만 많아선 세상 못 산다. 칼날은 차가워야 먹고 사는 법이야. 우리는 백정이다.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리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핏빛 마당에서 부자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겨울바람 같은 아비의 꾸지람에 한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마음속 불씨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손길이 아닌 살리는 손길. 그 길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임을 소녀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계속되는 꾸지람과 재촉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어린 아들을 본 만수는 가끔은 매질까지 하며 아들을 백정의 길로 들여오려 했으나 쉽지 않았지요. 매맞은 한결이 울고 있을 때면 조용히 송현이 다가와 아픈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내 손은 귀한 손이야. 일찍 어머니를 잃은 한결에게 송현은 동무이자 어미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한양의 겨울은 매서웠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듯 역병 또한 흩어져 마을마다 스며들었으니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기운이 내려앉았다 하며 서로의 문을 닫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송현의 집안 또한 그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모가 병석에 눕더니 며칠 사이 어린 동생들마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송현은 작은 몸으로 그 곁을 지켰으나 그 손길은 가을 낙엽을 붙드는 바람 같아 끝내 모두 흩날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모조리 꺾이고 친척들마저 등을 돌리자 어린 소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굶주림에 떨던 송현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궁녀로 팔려가는 운명이었지요. 수레에 실린 채 그렇게 어린 송현은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얼려 붙이고 떠나는 뒷모습은 마치 눈 속으로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한결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달려가 붙잡고 싶었으나 발걸음은 제자리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양민의 아이를 향해 울부짖을 수 없는 세상의 벽. 한결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떠나가는 송현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현아, 우리가 돌본 강아지처럼 너도 잘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송현은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레는 흰 눈발 속에 사라졌고 한결은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의 이별은 소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허나 그 상처는 곧 다짐이 되었습니다. 아파서 헤어지고 슬퍼하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게 언젠가 반드시 살리는 손길로 누군가의 목숨을, 삶을 지켜내리라 생각했지요. 세월이 흘러 한결은 어느덧 12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아비 만수는 여전히 칼을 들려주려 했으나 소년의 두 손은 짐승을 죽이는 데보다 살려내는데 더 익숙해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백정 마을에도 역병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갔습니다. 큰일 났소. 아이가 열이 펄펄 끓으며 사흘째 밥도 못 넘긴다네. 천민이라 의원이 올 리도 없지 않소. 이러다 다 죽겠구나. 어른들은 두려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으나 한결은 어느새 아이 곁에 다가가 있었습니다. 짐승들을 돌보며 깨달은 작은 경험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열이 난 송아지에게는 시원한 물을 덮어주고 찬 바람에 떠는 강아지에게는 불을 가까이 대주면 살아났던 기억 말이지요. 뜨거운 기운은 식혀야 하고 찬 기운은 덮여야 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의원이라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나빠지면. 어린 백정 아이가 무슨 수로.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결의 손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한결은 물을 떠와 아이의 이마를 자주 적셔 주었습니다. 숨쉬기 편하도록 상투적으로 덮인 거적을 치우고 배 위에는 따뜻하게 덮인 돌을 수건에 싸서 올려주었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도록 묽은 죽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의원술이 아니라 그저 어린 마음이 짐승을 돌보며 얻은 단순한 지혜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땀을 흘리며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살았다. 이 아이가 살렸구나. 정령 신통한 손길이 있는 게로구나. 그날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짐승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백정의 아이가 있다. 멀리서도 환자를 안고 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허나 그 기적 같은 소문은 곧 화근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정 주제에 의원 행세를 한다는 것이 누구냐? 한결은 겨우 12살 아이였으나 포졸들의 눈엔 분수를 모르는 천민일 뿐이었습니다. 그를 벌하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를 해치지 마시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게요. 병든 자를 살린 게 무슨 죄란 말이오. 한결의 정성 어린 돌봄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천한 백정의 아들이 의원 행세를 한다는 것은 관가에서 큰 죄로 다스릴 일이었으니 그리하여 한결은 포졸들에게 끌려 관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 놈이 그 백정 새끼냐? 감히 분수를 모르고 사람을 고쳤다더니. 저는 죽어가는 일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제가 아는 대로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도와? 의원도 아니면서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살린단 말이냐? 이 오만한 놈 당장 곤장을. 그때 마을 사람들의 관가로 찾아와 호소하였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벌하지 마옵소서. 포졸장은 잠시 망설였으나 법은 엄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길을 내놓았습니다. 좋다. 그렇게 잘났다면 시험을 해보겠다. 내 수하 중에 오랫동안 앓고 있는 자가 있다. 그 병을 고쳐본다면 내 죄를 덮어주겠다. 허나 고치지 못한다면 매질은 면치 못할 것이야. 포졸들이 데려온 이는 몇 달째 배앓이로 고통받는 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고치지 못한 병자였지요. 한결은 조심스레 환자의 배를 짚고 맥을 느껴보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미약한 기운 그리고 환자의 창백한 얼굴.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송아지와 강아지를 돌보던 기억이었습니다. 짐승에게서 본 그 증상과 닮았다. 찬 기운이 배에 들어앉으면 이리도 아파했지. 찬 기운이 병을 키웠습니다. 따뜻한 돌을 수건에 싸서 배 위에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기운을 북돋는 약초가 필요합니다. 인진숙과 생강, 감초를 다려드리겠습니다. 한결이 달인 약을 먹고 따뜻한 돌을 배에 올린 지 사흘. 놀랍게도 아전의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았습니다. 배가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사라졌소. 이럴 수가. 의원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정녕 이 아이에게 신통한 손길이 있단 말인가? 백정의 아들 한결은 그날 사람들에게 살리는 손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허나 그것은 칭송이자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의 굴레가 엄혹한 세상에서 천한 아이가 의원보다 뛰어나다는 소문은 관가와 양반들의 심기를 거스를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한결은 대외적으로는 의술을 펼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병들고 아플 적마다 조용히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었나니 어린 소년이라 해도 손끝에서 기운이 번져나와 열이 내려가고 통증이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허나 세상의 비밀이란 오래 숨겨지지 않는 법. 밤의 등잔불도 아침이 되면 연기를 남기는 것처럼 한결의 손길 또한 암암리에 소문이 되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한양 도성, 한성부 판윤 대감의 병세가 날로 깊어져 온 나라에서 이름난 의원들이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약재를 써도 침을 놓아도 차도가 없었으니 대감댁의 대문은 날마다 의원의 발길로 분주했으되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 뿐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신의 무력함을 용서하소서.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허허, 이 늙은 몸, 하늘이 이제 거두려는 것인가? 세월이 다하거늘 무슨 탓을 의원에게 하리오. 다만 이 늙은 몸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네. 그런 대감을 보고 모두들 안타까워했지요. 대감마님의 병세가 날로 위독하니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찾아야 하오. 명의들이 고개를 떨구며 물러나던 그때 도성 안에 퍼진 기이한 소문이 관가 귀에 닿았습니다. 대감마님, 혹시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성조심리 끝자락 백정 마을에 짐승은 물론 사람의 병까지 낫게 한 소년이 있다 하옵니다. 이 아이가 백정의 자식이긴 하나 홍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는 발끈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허허! 천한 백정의 자식이 의원 노릇이라니 가당키나 한가? 하지만 대감의 말은 달랐습니다. 사람 목숨을 살리려는 마음에 귀천이 있겠는가? 내 병이 다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운명일 터. 허나 아직 기회가 있다면 시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불러오게. 그리하여 한결의 이름이 마침내 권세가의 귀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곧 관가의 수하들에 의해 불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백정 움막에서 피 냄새를 맡으며 살던 소년이 한양 도성의 높은 기와집 반으로 들어가 나라의 으뜸 관리의 병을 고치라는 목숨 건 시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소문에 오른 아이더냐? 참으로 어린 나이로구나. 허나 눈빛이 맑구나. 사람을 살리겠다는 뜻이 있다면 나 기꺼이 그대를 믿어보리라. 자, 내 맥을 짚어보아라. 소인 김한결, 비록 천한 출신이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아픈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대감마님의 병을 살펴 고치고자 하옵니다. 한결은 조심스레 대감의 맥을 짚고 얼굴빛과 눈빛을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누런 빛이 감돌고 소변이 지나며 옆구리에 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결은
짐승을 돌보던 시절 떠올린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간에 열이 쌓이면 송아지도 먹을 것을 토하고 소변이 붉어졌지. 그때 인진숙과 치자 황년으로 살려냈던가. 한동안 한결은 대감의 맥을 짚고 얼굴빛과 혀의 색을 살핀 뒤 병세가 간의 열과 기운의 정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판윤 대감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대감마님, 이는 간에 열이 쌓여 생긴 병이옵니다. 인진숙과 치자 황년을 달여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열이 내리고 기운이 회복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음식은 술과 기름진 고기를 멀리하시고 간의 기운을 도우는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허허, 의원의 손길이 아닌 밥상에서 약을 찾으려 하는가? 마마 그렇사옵니다. 음식 또한 하늘이 내린 약이옵니다. 쑥과 두부는 간의 기운을 맑히고 팥과 보리는 몸의 습기를 덜어주며 매실과 배는 간에 열을 내려줍니다. 또한 푸른 나물들, 예컨대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것은 피를 맑게 하여 간을 거들어줍니다. 소금은 줄이시고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한결은 음식 하나하나까지 조심스레 가르쳐주며 대감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끼를 터주었습니다. 판윤 대감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의원들조차 갈피를 못 잡았는데 그대는 뚜렷이 말하는구나. 마치 오래도록 이 길을 걸어온 자의 눈빛 같도다. 좋다. 내 그대의 손길과 처방을 믿어보리라. 그 뒤로 한결은 직접 산으로 올라 약초를 캐어 밤새 다리고 또 다렸습니다. 쓴 약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소년의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첫 잔의 약을 대감께 올렸습니다. 방 안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대가 준비한 약이 입에 맞는 듯하다. 그 뒤로 한결은 아침 저녁으로 성심성의껏 약을 다려 대감께 바쳤습니다. 사흘 뒤 기적이 조금씩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창백하던 대감의 얼굴에 붉은 기가 돌고 옆구리의 통증이 차츰 사라져 간 것입니다. 이 몸이 다시 기운을 얻다니. 어린 그대의 손끝에서 하늘의 기운이 흐르는 듯하구나. 한결, 내 손은 단순히 살리는 손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손이 될 것이다. 소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황송하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에 있지 않다. 사람을 살리려는 뜻과 그 손끝에 정성이 있을 뿐. 앞으로 내 너를 도와 더 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날 이후 한결은 더 이상 단순한 백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은 판윤 대감을 살린 기적의 아이라 불렀고 그의 이름은 바람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만수에게서 받지 못한 믿음과 지지를 판윤 대감에게서 얻게 된 한결의 가슴은 비로소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한결이 판윤 대감의 병을 고친 후 도성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라 하나 죽은 이를 살려낸 신통한 손이 있다더라. 그 아이가 장차 의원이 된다면 조선의 명의가 될 게다. 허나 조선의 신분제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지요. 백정의 아들이라면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 해도 관가의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아, 내 손은 이미 많은 이를 살렸으니 더는 감출 수 없구나. 이를 감추는 것은 이 나라의 수많은 이의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허나 신분이 장벽이 되어 너를 올가맬 터이니 내 친히 나서서 그 굴레를 벗겨주겠다. 대감마님, 소인은 그저 백정의 자식일 뿐인데 감히 사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람의 귀천은 태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갈고 닦은 손길이 곧 너의 신분이니라. 내가 문서를 마련해 너를 중인의 자제로 세워주겠다. 그리하여 정식으로 의술을 배울 길을 열어주마. 그리하여 판윤 대감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한결의 신분을 지방 중인의 자제로 세탁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백정의 아들이 아니라 의학을 배울 수 있는 길 위에 놓인 새로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한결이 신분을 바꾸어 정식 의학을 배우러 떠나게 된 날, 아비 만수는 아들을 붙잡지도 대놓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며 어두운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내 어미가 살아있었다면 참 좋아했을 텐데. 나는 칼로 짐승의 숨만 끊는 천한 백정이지만
너는 사람을 살리는 큰 의원이 되겠지. 가거라, 한결아. 내 길을 가거라. 아비는 비록 함께 걷진 못하나 마음만은 언제나 내 곁에 있겠다. 다시는 백정에 있는 이곳에 오지 말거라.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한결은 깊은 절을 올리고 눈시울을 붉힌 채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등은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으되 그 속에 담긴 응원은 누구보다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한결을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 일컬어지던 허준의 제자 유의관에게 맡겼습니다. 유의관은 처음엔 어린 소년을 의심했으나 맥을 짚는 눈빛과 약초를 고르는 손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결아, 의술이란 병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야 참된 의원이라 할 수 있지. 스승님, 소인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리하여 한결은 판윤 대감의 지지와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허준의 제자 유의관의 문화에서 밤낮으로 의서를 읽고 환자를 살피며 참된 의원의 길을 닦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 어느덧 한결은 스승과 같이 뛰어난 의술을 가진 실력을 차츰 갖추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궁궐 안에서는 중전마마의 병세가 깊어져 왕실이 크게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 유의관에게 급히 궁에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소신은 궁궐에서 왔사옵니다. 마마께서 기력이 쇠잔하시어 의원 어르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마의 병이라면 지체할 일이 아니지. 곧 준비하여 궁으로 가겠네. 유의관은 한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궁으로 가게 됨을 알리었지요. 그때 한결은 궁에서 나온 궁녀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 역시 한결을 보고는 흠칫 놀랐지요. 그녀는 송연이었습니다. 눈물로 강아지를 품어 안던 소녀, 역병으로 가족을 잃고 사라졌던 그 아이가 궁녀의 옷을 입은 채 한결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세월은 두 아이를 각기 다른 길로 이끌었으나 그날의 추억과 눈빛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둘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았지요. 유의관 어르신이 궁으로 들어갈 채비를 할 무렵 송연과 한결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결, 맞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니. 이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송연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구나. 그리하여 두 아이의 운명은 다시 얽히게 되었습니다. 한결은 의원으로서의 첫 진정한 시험, 궁궐의 병마와 맞서는 길에 들어섰고 송연은 그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동무가 되었습니다. 한결은 스승 유의관을 따라 처음으로 궁궐의 문을 넘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기둥, 검은 기와들이 이어지는 그곳은 한낱 백정의 아들이었던 한결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세상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두려움보다 오직 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한결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중전마마는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차례로 들었으나 병세는 나아지지 않고 궁 안에는 무거운 근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마, 제자 한결을 데리고 왔사옵니다. 젊으나 눈이 밝고 손길이 정성스러우니 허락하신다면 병세를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하였더니 스승의 제자라면 믿어보리다. 어서 가까이 오너라. 한결은 중전마마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은 가늘고 빠르되 힘이 없었고 손끝은 차갑고 얼굴빛은 창백하였습니다. 출산 후 피와 기운을 잃어버린 탓에 몸 전체가 텅 비어 있던 것입니다. 마마의 병세는 기혈이 허하여 몸을 덮을 기운이 모자란 탓입니다. 따뜻한 기운을 보태고 잃어버린 혈을 채워드려야 합니다. 어찌해야 하오리까? 먼저 약재를 쓰겠습니다. 피를 보충하는 당귀 숙지황 청궁을 기본으로 기운을 돋우는 인삼과 황기를 더하겠습니다. 또한 기혈을 잘 돌게 하는 대조를 넣어 위장을 편안히 하고 약효를 온몸에 스미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약 외에도 수시로 손발과 아랫배를 뜸으로 덮일 수 있으면 좋겠지요. 음식 또한 기름진 것은 삼가하시고 따뜻한 죽과 탕으로 기운을 돋우면 좋겠습니다. 처방은 단순했으나 그 눈빛은 진중했고 진맥을 짚어내는 손길은 어린 나이를 잊게 할 만큼 신중하였습니다. 송연은 휘장 곁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한결의 따뜻한 마음이 이제 중전을 살리는 빛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신이 마마 곁을 지켜온 지 오래이옵니다. 의원나리의 처방,
제가 받들어 따르겠사옵니다. 탕약은 제가 직접 다리고 손발을 덮이는 것도 제가 맡아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한결은 처방을 짓고 진맥을 보았고 송현은 밤낮으로 약을 다려 올리고 손발을 따뜻하게 감싸들이며 곁에서 보살폈습니다. 궁녀의 손길과 의원의 손길이 함께 어우러져 중전의 병실에는 비로소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두 아이가 다시 이어가는 운명의 동무질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중전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일주일이 되자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사라지던 기운이 되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그대들이 나를 살렸구나. 내 이제 밥을 들 수 있겠네. 약도 귀하나 그 정성이 더 귀하다. 내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빚졌도다. 참으로 귀한 인연이로다. 궁궐은 다시 평안을 되찾았고 판윤 대감은 물론 임금마저도 한결의 제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정의 아들이라 멸시받던 소녀는 궁궐을 지키는 의원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한결은 궁중에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송현은 중전을 모시는 궁녀로서 한결 곁을 지켰습니다. 의원과 궁녀라 신분은 달랐으나 병든 이를 살피고 돌본다는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판윤 대감이 한결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칼로 짐승의 숨을 끊었으나 너는 그 손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고 있구나. 이제는 더 숨지 말고 더 작게 서지 말아라. 천하라 여길 필요도 움츠러들 까닭도 없다. 백성을 구하는 의원으로 당당히 서거라.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도다. 대감은 마치 아들을 보듯이 따뜻한 눈빛으로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큰 집, 의원방이라 할 만한 곳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태주마. 대감마마, 소인에게 어찌 항상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이 은혜 잊지 않고 제 모든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버지 만수에게서 받지 못했던 인정과 지지를 한결은 훌륭한 대감의 입을 통해 받게 되었으니 그 마음에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하여 궁궐 한쪽 백성을 위한 작은 의원방이 세워졌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신분을 막론하고 찾아들었으니 그곳은 곧 백성의 병원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판윤 대감의 지지 아래 한결은 마침내 백성을 위한 의원방을 열었던 것이지요. 병든 자라 하여 신분을 묻지 않고 가난하다 하여 문전에서 돌려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송현이 있었습니다. 중전의 신임을 받는 궁녀였으되 한결이 의원방에 들어설 때면 누구보다 먼저 앞치마를 두르고 약을 다리고 환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눈 내리던 마을에서 다친 강아지를 함께 살려냈던 두 아이는 이제 조선의 심장부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벗이 된 것입니다. 한결은 시대 최고의 의원이 되었고 그 곁에는 언제나 송현이 있었으니 중전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내 곁을 성심껏 지켜온 충직한 궁녀다. 이제는 그 마음을 더 넓은 곳에 쓰게 하라.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 궁녀가 곧 나의 손길 아니겠는가. 중전의 이 한마디가 송현이 한결과 함께 백성들을 돌보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송현은 의원방에서 환자의 손을 잡아주었고 아이들을 달래며 약을 먹였으며 어린 시절 다친 강아지를 품었던 그 따뜻한 품을 이제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결은 의원의 눈으로 병을 살폈고 송현은 여인의 손길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 곳을 채우며 백성을 살리는 한 쌍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송현아, 오늘만 해도 20명이 넘는 환자를 보았구나. 내 두 손이 모자라 늘 걱정이었는데 내가 곁에 있어 든든하다. 고맙구나. 한결아, 내 손이 병을 고친다면 나는 그 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일을 하려 한다. 어릴 적 강아지를 함께 살려냈듯이 말이야. 그때 그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구나. 어찌 잊을 수 있니? 그때 돌을 던지던 아이들 앞에서 내가 서주었고 나는 내 곁에서 작은 생명을 품었지. 지금은 그 아이 대신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 품에 안겨있는 셈이야. 맞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은 더 크고 더 소중하지. 송현, 내가 곁에 있어 끝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듯하구나. 그리하여 의원방의 불빛은 언제나 따뜻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두고 몸을 살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한 쌍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삶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피비린내 가득한 백정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느덧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원이 되었듯 눈물 속에 팔려간 소녀는 따뜻한 빛이 되어 돌아왔듯 상처 위에도 꽃은 피고 그 꽃은 세상을 밝히는 향기가 되나니 이것이 곧 한결과 송연의 이야기입니다. 권세 있는 자의 배려와 마음을 다하는 이들의 정성이 더해질 때 백성은 살고 세상은 밝아집니다. 들판의 잡초도 햇살을 받으면 꽃을 피우듯 상처받은 아이의 손길도 따뜻한 뜻을 품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힘이 되나니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의 이야기가 일깨워줍니다. 항아리 야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